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은 저희가 하루 앞당겨서 화요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양꼬치 앤 칭따오.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입니다. 네.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라도 하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노래방 분위기야. 거의. 지금 자기 혼자만 핀 마이크 쓰고 있고 우리 둘은 그냥 무슨 노래방에 노래 불러야 돼. 메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메모를. 아, 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메모 때문에 저는 핀 마이크를 쓰고 두 분은 지금 노래방 마이크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무슨 형제 같아요. 제 앞에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요. 네. 자, 저희는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지하철역 옆에 있는 양꼬치집에 나와 있습니다. 풍무 양꼬치집. 되게 네. 유명한 집이래요. 네. 저희가 이 집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사장님이 김광진 의원님 팬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팟짱에 광고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김광진 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네, 김광진 의원님 덕에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저희 근데 참 너무 슬픈 방송이네요. 아, 왜요? 이분이 팟짱 자발적 유료화 1호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풍무 양꼬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음식도 먹어볼 예정인데요. 많은 주변에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팟짱에 광고하는 집에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뭐 당구장이 광고하면 당구장 가서 녹음하고 그렇죠. 이렇게 당구 하는 쳐야 거예요? 되는 네, 거야? 당구도 치고 탁구장이 광고하면 탁구도 칩니다. 네. 지역에서 하면요? 네? 지역에서 광고를 출장을 갑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다 갑니다. 팟짱에 다음 주에 광고하시는 순천에서 광고하니까 광고 업체를 그래요? 제가 하나 따올 테니까요. 순천으로 좋아요. 오세요. 예, 좋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오케이. 저희가 중국도 가고요. 일본도 가고요. 아니 그러면 원하면 다 가. 김광진 의원님 고향에서 하나 따오면 나도 경북 영주에서 하나 따와야 되는 거야? 좋네요. 영주 사과 이런 거 하나 영주 따봐. 사과 말고 한우? 한우. 오, 한우. 브라보. 가야 돼, 우리 그러면. 양꼬치에 이어서 양주랜다. 영주. 네. 영주 한우를 고대하면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색다른 장소에서 녹음을 하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지금 잡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그렇지만 여긴 잡음이라뇨.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소리. 국민의 죄송합니다. 소리. 있는 역시 정치인과 언론인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녹음이 안 되는데 역시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 이렇게 듣는군요. 자, 저희가 이번 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 지난주에 살짝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 가고 있어요. 국정원 직원이 지난 주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해킹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은 여전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작업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지없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의원님께서는 일단 그 부분에 네. 먼저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북한을 상대로 혹은 국내에 있는 간첩을 상대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만을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인 사찰로 넘어가기 전에 원칙적으로 지금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북한을 상대로 혹은 국내에 있는 간첩을 상대로 도청이나 해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을 상대로 했다고 하면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절차가 있고 제도적으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죠. 네.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간첩에 대한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법원의 승인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의 서면 승인조차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고 위급한 시기에 어떻게 대통령의 승인을 다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게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의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 저희가 제기했을 때는 그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지금 해왔던 건데 긴급한 상황일 때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전 승인도 사후 승인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넉 달에 한 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A라고 하는 공작을 할 때 그 A에 대해서 그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처럼. 그래요? 예, 이것은 통으로 받는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무사가 대한민국 450명의 장군들의 전화를 도청을 합니다. 이건 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거 군전화일 때 그렇습니다. 일반 핸드폰은 그렇지 네네. 않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통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받아오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다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도 네. 대북 간첩 활동이나 첩보 활동에 대한 도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의 조차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도 수준의 행위도 벗어나는 것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대북 활동을 했었다면 이런 정도의 절차는 거쳤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로서도 명백하게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법원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는 계속적으로 개인을 감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도감청에 대한 영장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영장 내주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을 감시하는 기구가 국회 정보위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도 지금 국회 의원들만 들어가고 보좌진들은 전혀 못 들어야 돼 있죠. 이게 미국은요, 정보위원회가 저희가 가서 전문위원들하고 보좌관들 쫙 만나봤지만 이분들이 들어가서 리서치를 다 하고 그리고 여야 관계없이 의원들이 통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모르면 CIA에다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간에 그 문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보면 CIA가 도감청을 우리 국정원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위성을 통해서 또 하고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문민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하나만 주적으로 두고 북한만 감시하고 있다는데 뭐라 그러면은 북한 감시하는 게 무슨 무기야. 그러고 놓고는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무슨 정보가 터지는 것도 잘 모르면서 오히려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고급 정보는 해외에서 유엔에 있는 주재 기관들에게 유엔에도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NGO가 정보를 취득하는 게 더 빨라요, 사실상. 그럼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니네 열심히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도감청이 문제가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 즉 법원의 영장 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낚아가지고 무슨 이상한 뭐 먹는 거 이렇게 URL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광범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과 저는 야당이 좀 법안 냈으면 좋겠어요. 정보감독관 제도.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CCTV를 어떻게 국가가 잘 운영하는지 그리고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 털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우리가 의회주의가 강화된다면 의회 안에 둬야 되겠지만 네. 의회주의가 뭐 이렇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국회 여야가 같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두고 여기 한 100명이나 50명 정도 네네. 조사관들 딱 붙여가지고는 아. 리서칭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네.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공공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감독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제도적 대안을 먼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화요일에 저녁 오후 7시 22분 옆 테이블에서는 회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시끄러워. 그렇지만 이제 이 소란 속에서 그 불호의 이 향취를 좀 느끼면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RCS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되겠다, 시끄러워가지고 안 될까? 근데 좀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그 어떤 공작을 하면 이 공작에 대해서만 건 바이 건으로 도감청을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때 모든 내용을 확 다 들어본다 뭐 이런 건데, 군의 경우에는 그 장군들에 대한 도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오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 1000명에 대해서 국정원이 보안폰이라는 걸 지급을 했잖아요. 어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했는데 그럼 도청 다 됐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여하튼 논외로 치고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전체 예컨대 뭐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 뭐 그밖에 인권단체 활동가들 뭐 이렇게 뭐 한국 사회 소위 얘기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소위 얘기하는 반정부 세력은 아니시겠지만 여하튼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돼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것이 수렴된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좀 다르게 봐요. 그건 좀 다르게 보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나 내 통화가 도청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네. 말씀하신 장차관들에 대한 폰이나 이런 것들은 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폰이고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통신을 하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아마 이제 비치 인가를 내거나 하는 폰을 주는 것은 다른 외부 기관에서는 해킹되지 않을 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건 가능한 거고 군 내부 통화에 있어서도 군용 회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청이 가능한 회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장군들이 다 개인 폰하고 이 가져간 폰하고 군용 폰하고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폰을 네. 도청하거나 뭐 이렇게 감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포인트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국정원이 북한 상대로 예컨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행위, 이것도 불법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보고가 서면 보고조차, 서면 승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짚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킹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다라는 문제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한 포인트 더 나가면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진 거냐 안 이루어진 거냐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국정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후는 발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이메일로. 북한이 안드로이드 체계 핸드폰을 몇 개나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광범위하게 300만 개의 핸드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회선을 들어가서 도청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번호 체계가 다르고 송수신 체계가 다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좀 국정원이 밝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면은 결국 이거는 저는 국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정원이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면으로 보시면 지금 URL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게 저희가 지금 찾은 것만 87개 정도 되는데요. 네.
물론 이후에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400GB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분석하는 것이 해봐야 전체 한 1~2%도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은 또 영문이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을 맡겼다고 예, 아직 했어요, 새정치연합이. 아직 다 뭐 번역되지는 네.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전체 비중에서 1~2%밖에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 많고 네. 이 현재까지 밝혀진 URL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금천구의 벚꽃 축제 그러니까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주의 맛있는 떡볶이집 블로그 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북한의 간첩보라고 그것을 피싱하기 위한 URL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저희가 양꼬치집에서 하니까 다양한 현장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식하는 소리, 크락션 소리. 지금 차가 막히나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퇴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락션을 누르면서 좀 누군가 비켜주기를. 저희 방송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비켜주셨으면. 그리고 저는 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그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 이런 것들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물론 우회로 해가지고 뭐 접속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들통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는 또 안 해. 지금 보면 사실관계를 조금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을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논의가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알아? 핸드폰으로 다 위치 추적도 되고 뭐 다 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가능해요. 그 북한의 정보망 개판인 거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해외 공장, 나와 있는 예. 공작원들을 다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는 공작원이라는 게 20명, 20명. 20인 한정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데도 북한은 리눅스 체제 쓰는데 어쩌냐 저쩌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그 고액의 프로그램을 구입해놓고 과연 만약에 국정원 말이 북한 공작원 해외 주재한 공작원들만 이렇게 그 차를 좀 빼주세요. 나 내 차 아닌데 왜 차 좀 저래?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 차 안 갖고 왔어. 중요한 거는 그 20명만 감시했을까? 그러니까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도 그 도감청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상 지금 국정원이 저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첩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교적 관계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20개의 회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추측될 수 있는 거잖아요. 20명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시 접속자 수 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A라고 하는 사람을 하다가 이 사람이 끝나면 B라는 사람으로 옮겨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트가 20회선이라는 거죠. 예,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시에 게 20개라고 20개의 하는 것이고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단말기. 예, 단말기 20개의 단말기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있다. 그 20명의 사람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원 수가 20명인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개의 회선은 언제 뭐 어떤 거는 뭐 한 달 돌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년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어떤 거는 해킹 해보니까 별거 없어서 바로 그냥 5분 만에 빼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한 거겠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확인이 필요한 것은 많은 이 IT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소위 아이디를 사오는 이런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관리자 계정을 사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계정이라 그 숫자라고 하는 게 네. 관리자 계정 20개를 사왔으면 하위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까지 본인에게 재량권을 주어지는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국정원은 관리자 계정 20개를 20개의 모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이
국내에 있는 다른 통신 전문가들은 그건 관리자 계정일 뿐이기 때문에 네. 하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총 들어간 돈이 네. 8억 원 가까운 돈이 네. 들어갔고 예. 연간 사용료까지 감안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네.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20명이라고 하면 하나당 뭐 1, 2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네요.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이게 보면 20개라고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20개라고 했지만 12월 6일인가요? 2012년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30개를 더 뚫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플러스 30, 그러니까 총 50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물론 전혀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묘하게도 시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왜 국정원은 50개가 필요했을까? 이런 의혹을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몸짓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도감청할 이유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감시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에 윤여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야당과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시해야 될 인사가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근데 지금 뭐 국정원은 그 30개는 존재하지 않고 20개만이다. 2012년 1월 달에 10개 그리고 7월 달에 10개 이렇게만 구입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개는 저희가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국정원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가 해킹된 이메일을 그렇습니다. 번역한 것만을 가지고 지금 진실규명을 하는 거고 네. 국정원도 번역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개는 구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은 저희가 찾았는데 그게 승인돼서 사용된 것은 지금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번역본이 없으니 국정원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나와야 인정을 하겠군요. 예전에 사이버 사령부나 아니면 국정원 댓글 부대 했던 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신 있으면 야당이 아이디를 찾아서 공개해봐라 라고 해서 A라는 아이디를 공개하면 그건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또 다시 저희가 2개, 3개를 더 공개하면 그것은 맞지만 개인적 일탈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동참해서 협업 시스템을 좀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실규명이 빨리 되고요. 지금 계속 정보들을 지워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워져 버리기 전에 빨리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 30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불분명한 것이 있고 또 30개만이 추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후에 100개를 더 산 건지 1000개를 더 산 건지 지금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죠. 증거가 나와야 인정하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발뺌하는 이런 식인 건데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무슨 국민들하고 스무고개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정보기관이 잘못했으면 즉각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 이 판국에 계속 안 했다 모른다라고 잡아뗀다면 국민들이 정말 그런 정보기관을 믿고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8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목요일, 금요일에 데브렌젤 천사의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직접 이메일을 SKA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메일을 직접 주고받았던 그 당사자. 저희는 이제 김동현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데브렌젤 천사가 그러면 임씨냐? 이런 논쟁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어차피 다 가명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팀이 한 명만이 개인적 일탈을 한 게 아니라 네. 국정원이 밝힌 걸로만 해도 수명이 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 혼자의 행적을 찾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국정원이 수명의 팀이 존재한다고 했고 그 팀이 데브렌젤 천사라는 대표 이메일, 그러니까 김동연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모 씨가 직접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메일에는 임모는 없어요. 김동연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서약 그 계약한 계약자 주체에는 임 과장이 있죠. 계약 주체가 임 과장이에요. 예. 그러면 이 계약 주체가 데브렌젤 천사인지는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근데 그거는 아닐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임 과장이 5163 부대의 그 결제 전권자로서 서명을 계약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네. 8억 원짜리 계약서에. 그러니까 실무를 조정하는 실무 내용을 주고받는 데브렌젤 천사는 하급 직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약의 주체는 임 과장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임 과장을 비롯한 수명의 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팀하고 함께 그 업무를 주고받았던, 그죠? 그러니까 그건 국정원이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 과장이 특별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떤 압박을 느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정원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성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 대상도 임 과장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도 가능한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감찰은 기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정원 감찰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게 이루어집니다. 꼭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국정원은 아까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외부적인 감찰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감찰이 가장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내부 감찰이에요. 그래서 아마 꽤 강하게 왔을 거고 원장이나 3차장이 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계속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꽤 많은 부분이 달려들었을 텐데 인권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테러 관련돼서 활동을 해왔고 안보태세를 위해서 해킹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러니까 유서에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기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국가정보원의 어떤 위상과 국가정보원의 하는 일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저는 죽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원장이나 차장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국정원의 행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뭐 집단 항명 비슷하게 지금 저렇게 입장을 냈어요. 저거 공무원 위반 아니에요? 공무원은 집단 행동이나 이렇게 성명 못 발표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또 개입까지 하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만 하더라도 국정원장 이하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가만두고 보고 있는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국가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인권운동가는 저렇게 도주 우려도 없는데 박내군 잡아 쳐넣으면서 반대로 지금 현재 불법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영장조차 치지 않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검찰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겠죠. 무서우니까 안 하고 아직 고발의 주체가 좀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무서운 겁니까? 나나테크 대표가 네, 그출국했거든요. 그렇죠. 캐나다로 갔죠. 캐나다로 도피한 거죠. 범인 도피 이 자체도 다 풀어준 거일 수밖에 없고 그 트위터에 전우영 교수가 네. 지금 상황을 그 자살과 관련해서 딱 짧게 정리해 놓은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국민을 사찰하지 않았는데 국민을 사찰했다는 의심을 받아서 국민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 그러니까요. 예. 딱 맞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비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대북 활동만을 했다면 뭐 그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국정원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북 활동만을 했다면 사실은 상을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삭제하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이분이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빌린다고 하면 20년 전산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산 전문가가 누군가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국정원의 기계를 이용해서 전부 삭제를 시켜놓고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국정원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의 삭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삭제된 것을 복구한 것만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이 복구됐으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다. 그렇죠. 그냥 믿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아닌 거기 때문에 불신지옥이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지옥. 네, 믿지 않으면은 네. 곧 반역이고 국정원 청구? 곧 친북이라고 이렇게 네, 인식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카테고리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측면에 국정원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 친북이다. 친북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소위 말해서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프레임을 딱 짜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사실상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에 준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부도덕성을 아니 어떻게 이 정부는 국정으로 시작해서 국정으로 끝나려고 그래. 도대체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목숨을 뭐 대가리 짓고 싸워야 되죠. 누구랑? 이철우랑 싸우고 예를 들면 너 다음에 지역구 나오면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버이연합 잘하잖아요. 뭐 뻑하면은 고발장 내고 이러잖아요. 고발장 내야지 이쪽에서도.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 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뭐 위원회 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원님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게 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남겼잖아요. 그 유서 중에 핵심은 나는 이 파일을 내가 다 삭제하고 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일개 실무 책임자 과장 4급 상당인데요. 저희가 국정원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제 국회 정보위원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는데 일개 과장이 그 중요한 파일을 자 내가 다 지우겠다. 삭제했으니 그리 아쉬워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 관할을 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이고 본인 컴퓨터, 그러니까 국내 컴퓨터에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탈리아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이탈리아 쪽에서 확인하면 다 남아 있는 거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뭘 해도 나중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 이 자살 전에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국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컴퓨터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된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인지 좀 잘 모르겠고 지금 또 나온 게 뭐냐면 이분이 부서를 지금 옮겼는데 전임 부서에 있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금 또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삭제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삭제된 목록이 뭔지 최소한 그거는 국회 정보위원들이 받았습니까? 아직은 못 받았고요. 요구는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총 얼마가 삭제됐는지에 대해서 온 자료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이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국정원이 보여주는 진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비넷 안의 진실인 거죠. 국정원이 보여주는 열라고 허용한 캐비넷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캐비넷 안에 있는 자료만 보고 과거에 김영욱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는 캐비넷의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장 조사를 간다손 치더라도 네. 지금 이 시간에도 A라는 사무실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컨대. 근데 B라는 사무실 문을 열어주면서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A라는 방은 왜 안 보여주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A라는 방이 군도 비슷하죠. 존재 여부를 모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옆방에서 고문이 일어나도 비명 소리만 못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방음 장치 열심히 해놓고
뭐 주리를 틀든지 살을 지지든지 물 고문을 하든지 전기 고문을 하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국회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네.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의원님들한테 어디든지 다 가보세요라고 문을 열어줘도 국정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방에 다 가본들 예를 들어 다 감춰놓고는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컴퓨터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봐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까막눈인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라도 예를 들면 블럭이 여러 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복구 프로그램을 돌린다 손 치더라도 네. 복구를 국정원이 해놓은 포렌식을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가 가서 포렌식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CSI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지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장 기자님도 임 과장이 이 천사냐 데브렌젤이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빠져드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두 번째 논쟁 중에 뭐냐면 임 과장이 삭제한 것을 복구하면 뭔가가 나올 거냐 아니냐 이것에 지금은 빠져들어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삭제한 거를 복구하면 나오겠지.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놓치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팀은 수명의 사람으로 국정원이 인정한 것만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팀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일 수 있는 것인데 국정원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수명은 몇 명이야? 그러니까 다섯 수명은 명? 그때 여섯 이제 명? 말했을 때는 10명이 넘지 않는 범위를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10명 이내 예. 이내를 수명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지운 파일에 대해서 논점이 집중돼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렇죠. 그 사람들의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벗어나 있는데 예전에 응. 보안사에서 네. 그 주요 인사들 그 사찰한 것이 폭로됐었잖아요. 저는 상당 부분 이 삭제된 것에 또는 국정원 안에 상당히 많은 국내 정치인들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뭐 이거는 기업인들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저는 파일이 있을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압박감이라는 것이 주는 게 상당하거든요. 우리 이제 예전에 보안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난리 났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류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네. 삭제도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윗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선택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에서 압박이 있는 건 감찰을 통해서 압박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반면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높다. 네. 예를 들어서 암시를 던지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드라마처럼 네가 죽으면 너의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무식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지난 일요일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그 가능성을 제기하셨어요. 제기하셨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니길 바란다. 저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국정원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야당 안에서 국정원 해체론이 지난 댓글 사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정원 필요 없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 사찰하는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장윤선의 팟짱.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여당은
의혹 부풀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로그 파일에 대한 내용은 네. 국정원이 이미 현장에서 다 공개를 하겠다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오면 공개를 해주겠다고 한 거기 공개하겠다. 때문에 네, 네. 그것을 다시 뭐 의혹을 부풀리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왜 이런 공세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 정보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뭔가 의혹이 있을 때 여야가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국정원 편들기를 할까요? 저는 이것도 참 재밌어요. 딜하지 않았을까요? 너의 정보를 다 지워주겠다. 그러니까는 좀 제발 좀 방어해달라 이렇게 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딜이 옵니까, 의원님? 정말 국회의원이니까 왜 안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고 의원님이고 인권운동가 우리 셋은 알지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면 네. 현직 여당의 원내대표도 바로 찍어내는 나라 아닙니까? 이 개별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특히나 대통령의 명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낸다 새누리당이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상대가 정보 당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에 대해서 다 갖고 있을 거라는 지레짐작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죠. 저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모든 개인 파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을 것 같아요. 뭐 여자 관계가 어떠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니 뭐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적어놨을 것 같아요. 즐겨보는 사이트가 무엇이며 18번이 무엇이며 뭐 이런 것도 다 적어놨을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아 그럼요. 하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막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정보위를 해보는데요. 네. 국정원이 그만한 능력이 잘 없어요. 아니 그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좀 달리 봐요. 네. 일부러 그냥 멍청한 코스프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법사위를 하다 보면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못 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약점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정가에 그냥 뭐 진실처럼 돌고 있거든요. 그럼 국정원 더 하죠 사실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날 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이해운 최고가 그 말 했잖아요. 왜 갑자기 반대표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검찰에 약점 잡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새누리당의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네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임태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보안사 사찰을 겪었어요. 그리고 고문 사건도 무사히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다시 국민에 대한 정권의 사찰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하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뭐 여전히 야당이 힘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어느 정도까지가 문민 통제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권을 하든 혹은 아니게 되든지 간에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가 국정원이 하는 일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혼자만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이루어내고 실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은 예산도 다 통예산으로만 저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네. 개별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세부적인 사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내역을 다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누설되면 국회의원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제는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굉장히 논의만 무성하고 결론은 늘 이제 이렇게 별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2016년 이제 곧 내년 총선 닥치는데 과연 내년 선거 민주선거가 진행된다고 확신할 수 있나? 확언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권운동가 관점에서? 저는 뭐 상당한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면에서 대통령 입 뛰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뭐라도 얘기하는 순간 그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진술을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진술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묵비권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국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고 어느 국면에서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입을 띨 겁니다. 지금은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야당으로 하여금 읽혀지거나 국민들이 오해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입을 다물면서 낮게 갈 겁니다. 예. 그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대선 시기에 그 텔레비전 토론회를 하던 그 당시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 결과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가 날 것이다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덮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제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겠죠.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이제 본인 입으로는 하시겠죠.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업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차원의 조사. 이게 국정조사 맞물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이 장외로 나가 있거든요. 장내로 링으로 올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말기로 가고 있고 공안 통치의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서 지금 뭐 인권 운동가를 찍어서 거의 이제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광범위하게 선거 전에 무엇인가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옥죄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 일변도의 그 정보 정치를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이 있었고 안기부 전실이 중정부였잖아요. 중정부 시절의 향수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통치를 못하니까 막판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공고함을 정보 통신을 조작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점점 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목한 대한민국, 그리고 살벌한 대한민국, 공안에 칼바람이 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종되는 대한민국,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정보위가 좀 열려야 될 텐데요.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현장 검증 왜 안 가냐, 현장에 갔다 와서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제대로 된 자료를 일단 내놔라, 그래야 분석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위는 그러면 언제쯤 개최가 될까요? 정보위는 열려고 맘먹으면 언제든 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여야가 입장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이분이 자살하시면서 다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려고 갈 수는 없어요. 아직 국정원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복구도 안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복구가 된 걸 가지고도 사실은 믿을까 말까 한데 아직 복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서 삭제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쳐다보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소위 이제 자료 제출을 통해서 미리 백데이터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실질적인 연구도 좀 하고. 자료는 좀 오고 있습니까?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예요? 오늘 공식적으로 안철수 그 위원장이 30개의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이 보안 하나만 안철수 대표 말 나왔으니까 언론 등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정보위로 사보임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를 또 내팽개치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겸임 상임이기 때문에요. 네. 복지위를 나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국방위를 하면서 정보를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상임위 3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겸임 상임위 하는 것은 예. 뭐 본인의 상임위를 버리거나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프레임에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언론인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으면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거든요.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사실을 팟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직원 자살로, 그러니까 이게 십상시 파문 때 최경희 사건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의혹이 막 증폭되던 시점이 최경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이 그 미궁으로 빠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영구미제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이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검찰이나 수사권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정확히 좀 띄워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크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요 네. 저는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권이 돼도 이 그러니까 사건을 예를 들면 밝히기 다음 어려울 거다. 정권이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10년의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거사 문제들을 사실상 대통령이 가서 털었어야 돼요. 기무사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야 되는데 각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제 사건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앞으로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과거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한 점 부끄럼 없이 까발려야 되는데, 문제는요 본인들이 또 집권하면 이걸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거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유혹을 빨리 끊어야 돼. 이거 거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예,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맛에 집권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거든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국정원이 문민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당선된 사람이 또 어떻게, 예를 들면 댓글로 어떤 사람은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댓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곳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이라고 하는 사업 중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말은 막 다 비공개로 하고 뭐 의원들만 듣고 막 이거 하니까 뭔가 그래도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 한 5 정도 아는 수준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보위원들이. 네. 5도 안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최소한 6, 70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극소의 최소한의 비밀 이런 것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 70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공개돼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여기에 대한 수사나 여기에 대한 조사나 감시는 오히려 저는 그것만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얼마만큼 쫓아가느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0, 70까지도 안 바래요. 50만 돼도 저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것이고요. 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심지어 뭐 국회 정보위원이신 국회의원들조차도 100이면 5 정도밖에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100% 삭제한 것을 뭐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국정원이 보여주는 진실, 국정원이 보여주고 싶은 사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또 정치에 어떻게 나서기도 어렵고 어떤 국면에서 함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처럼 무슨 촛불을 들거나 또 이런 분위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김중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국정원이 상당히 간이 배밖에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겟이 한번 됐잖아요. 부정선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수사도 했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러면 약간 위축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 대범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그럼요. 엄청난 악재로 저는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각성과 또는 국회의원들의 야당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다면 박근혜 정부 말년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인권의 정치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년의 인권도 함께 고민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네. 국정원으로 흥한 자 국정원으로 망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실까요? 그 왜 초보 운전 그 뒤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하겠시요. 이 스티커가 있어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미치고 이게 환장할 일이죠. 그 야당은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국민들이 미치시는 것만큼 저도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어쨌든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나마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예를 들면 나 국정원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 못 들어갑니다. 국정원 입구에서 못 들어가요. 잘해야 원장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강당까지 가봤습니다. 데모를 해가서 그냥 의원들이 가가지고 아니요, 다 잡아요 그 앞에서. 데모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한 40몇 명이 비 오는 날 청와대 앞에 그 청와대 면담 간다고 가가지고 문재인 대표랑 같이 갔는데 비 그렇게 쩌락쩌락 오는 날 천막 하나 친다고 경찰한테 해가지고 안행이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 두드러 맞아가지고 경찰한테 그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착잡하네요. 지금 일단 그래서 네.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GB에 가까운 해킹 내용이 참 이것도 웃겨요. 해킹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공개됐는데 400GB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인터넷에 위키리스트에 나와 있고 또 위키에 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검색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국정원 5163 부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해봤어요. 근데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성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면 이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제보를 해보시고 해주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게 설마 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것만 알려주셔도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더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스럽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으시면 그런 지점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탈리아어를 몰라가지고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장윤선에 우리가 팟짱을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한 것처럼 일반 어플들의 GPS나 이런 것들을 깔아서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업용 스파이웨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인 회사가 자기 회사의 수익성으로 어플을 개발해서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만약에 야당 의원이 어떤 언론이 이게 불법 행위다라고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회사에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로 지금 고소장 들어왔습니까? 저희한테도 온 적 없거든요. 네. 이건 명예훼손의 측면이 아니라 네. 영업상의 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소고발이 아무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 블로그의 글이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 데블 엔젤 천사의 예. 그 블로그의 글들, 그러니까 무료 앱 받아가세요라고 그렇죠. 했던 오늘의 글들이 TV 등등. 예, 지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 어플들과 관련한 것들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제보를 해주세요. 예. 제보 전화 어디로 하면 됩니까? 의원님 예, 02 저희 사무실은 02784-1422번이고요. 784에 1422 예, 번이고. 02784에 1422. 예, 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하셔도 네.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보해 오마이뉴스는 주십시오. 02733에 5505입니다. 예. 네. 자, 이런 집단지성의 힘으로 저희가 이 엄혹한 세상을 좀 다 같이 손잡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필요할 때네요. 그죠? 네. 국민의힘이 필요한데 국민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경제 사정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자기 핸드폰 들여본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발끈하겠죠. 좀 관심을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